대부분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보험을 가입하시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리사분들이 이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이 나이대의 발병률과 이 사람의 병력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 상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험 설계사가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시면 손해를 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내가 정말 아플 때 내야 될 돈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시는 건데, 그런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을 좀 우선순위대로 추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상황이나 병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보험은 당연히 실비보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정도 보험만 있으셔도 사실은 내가 정말 몸이 아플 때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면 손해를 안 보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3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손해율이 12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111%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보험사가 이 실비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 실비보험을 왜 판매하냐면 예전에 홈플러스에 당당치킨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홈플러스의 미끼 상품이었거든요. 그 치킨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었는데, 그 치킨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던 이유는 고객이 이 당당치킨을 사러 오면은 괜히 당당치킨만 사고 나가기 좀 뻘쭘하니까 홈플러스 왔는 김에 콜라도 사고 장도 보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홈플러스의 이익이 남았단 말이죠. 실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암진단비 보험이라든지 이제 수술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하게 되면서 보험사에서 이윤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남겨야 된다면 무조건 실비보험을 남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의 장점은 가격 대비 보장폭이 굉장히 넓고 보장 금액도 실비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제 실비보험만 가지고 계신다면 수술해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금액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실비보험이 실손보상 보험인데, 이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 정도 금액에서 내는 금액 대비 이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사실은 없어요. 보험료를 우리가 매달 내는 이유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보험의 내용을 모르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겠죠. 아무리 내가 좋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내가 그 보험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보험료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보험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실비보험은 전환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5세대 실비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4세대 실비 대비해서 보험료가 30%에서 50% 정도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런데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보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앞으로 나올 5세대까지 본다면 예전 실비일수록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보장이 그만큼 좋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보장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이제 고객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면, 제 고객님 중에 이제 60대 고객님이 계셨는데 1세대 실비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4세대 실비로 전환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이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 이거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이분이 4세대 실비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가 한 6만 원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한테 전환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실비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65% 정도가 보험료 청구를 안 하시고,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의 80%는 상위 9% 분들만 가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하시는 분들만 청구를 하시고,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거죠. 특히나 2013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 없이 평생 실비보험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 다른 보험을 해지하시더라도 실비보험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다니실 때는 이제 직장 가입자로 계시면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30만 원 나왔다고 하시면 내가 15만 원 내고 직장에서 15만 원을 내주셨는데 내가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그 30만 원을 오롯이 내가 다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존에는 안 잡히던 재산 점수라는 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가 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걸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뭐냐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지역 가입자가 된 사실을 안 지 2달 이내에 신청하시면 내가 직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3년 동안 똑같이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꼭 임의 계속 가입 제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은퇴하시기 전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점수 때문에 많이 나오실 텐데 이 재산 점수를 줄이는 방법은 재산 점수가 안 잡히는 자산으로 옮기시는 게 재산 점수를 줄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 또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 드리자면 미국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을 시에 양도소득세 22%를 내게 되지만 이게 따로 금융소득에 잡히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배당 투자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승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내가 받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에 노후 준비를 연금 이외에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내가 자산이 좀 있으시다면 부동산을 하셔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저희 집이 굉장히 사실은 예전에 어려웠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하신 게 곧 잘 되어서 이제 저희 집이 그래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도 지금은 평범한 가정, 그래도 한 중산층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은 이게 오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하면은 이 강남의 아파트 내가 오른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조금 외곽지에 아파트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수익률이 낮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S&P 500이든 나스닥 ETF든 그냥 똑같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에게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권유해 드리고 싶고